원장님, 저 수면 마취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죠? 수면 시술을 할 때 항상 조심스럽게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다 저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닥터지온 유주연자입니다. 오늘은 수면 무통 시술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아프기로 유명한 리쥬란이나 울세라를 안 아프게 받는 방법이라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수면 마취가 진짜로 안전한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게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시술 통증이 걱정되셨던 분들 참고해 주세요.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 뺄 때 마취 크림으로 그 부분만 얼얼하게 하는 게 국소 마취고요. 가장 간단한 마취죠. 조금 더 센 게 신경 마취입니다. 치과 치료할 때 많이 하는 주사 마취고요. 마취 크림보다 강도가 더 셉니다. 반면에 가장 스케일이 큰 마취는 큰 수술을 할 때 하는 전신 마취인데요. 약으로 감각 외에 정신, 의식까지 잠깐 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동안에는 숨 쉬는 것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국소와 전신 마취 딱 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진정 수면 마취인데요. 내시경이나 간단한 수술, 시술에 적당한 방법이고요. 내가 평소대로 숨을 쉬고 대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수면 시술에는 잠이 들도록 유도하는 진정제 그리고 안 아프게 해주는 진통 효과가 있는 약을 쓰는데요. 병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 미다졸람, 케타민, 프로포폴 이런 약들이 사용되고요. 어떤 약을 쓸지는 주치의의 판단인데 통증 정도나 시술 시간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정합니다. 저는 간단한 보톡스나 레이저는 굳이 수면까진 안 하고요. 울세라나 주사처럼 객관적으로 통증이 좀 있는 시술들은 원하시면 해드려요. 실제로 리쥬란 같은 경우는 한 땀 한 땀 피부층에 얕게 포 뜨듯이 넣어줘야 효과가 좋은데요. 연달아서 수백 방 맞으면 사실 굉장히 아프거든요. 사람마다 이 주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통증에 민감한 분들이 덜 힘들게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잘 진행되지만 체질에 따라서 드물게 위험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호흡 저하를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계속 혈압이나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끔 모니터링 준비가 안 된 병원도 있어요. 빨리빨리 시술을 해야 되고 공장처럼 뒤에 시술들이 밀려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연결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혈압이 떨어지거나 숨을 잘 못 쉬는데 초반에 발견을 못하고 처치가 늦어지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이나 대처가 원활하게 되는 시설인지 수면 시술에 경험이 많은 원장님인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수면 마취 전에 금식을 6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물도 드시면 안 돼요. 위장 안에 음식물이 있는데 누워서 마취를 하면 음식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숨 쉬는 기도나 폐로 들어갈 수 있어서인데요. 흡인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은근히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 목숨이 달린 거니까 꼭 금식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프로포폴은 몰래 자꾸 맞는 오남용이 위험한 거고요. 일반인이 한두 번 내시경 할 때 쓰는 용량이나 빈도로는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포폴이 사실 다른 약보다 시술 후에 토하거나 어지러운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깨는 장점이 크거든요. 약 자체가 불법이거나 아주 위험한 대상은 아니지만 오남용 없이 꼭 필요할 때만 모니터링하면서 차팅 다 남기고 최소한으로 써야 합니다. 오늘은 수면 시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 수면 시술을 할 때 항상 조심스럽게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면 울세라나 수면 리쥬란 할지 말지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유주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